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트럼프인가요? 머스크인가요?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요즘 머스크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긴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니 그의 정치 행보가 이상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미국을 넘어서 영국, 독일 이런 유럽의 정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어떻게 보세요? 이거 조금 선 넘네. 내정 간섭 아니야? 싶기도 하고요. 자, 머스크는 왜 유럽 정치까지 오지랖? 오늘의 주제입니다. 머스크가 최근 독일의 강경 우파 정당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머스크가 지지를 선언한 정당은 영어식으로 하면 AFD, 독일 표현으로 하면 AfD 정도가 되겠죠.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이란 뜻의 강경 우파 민족주의 정당입니다. 독일에서조차 네오나치라는 그런 오명을 받고 있는 이 정당을 머스크가 왜 지지하고 나섰나? 그 속내를 알려면 최근 독일에서 AfD, 이 정당이 몰고 온 이변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독일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아주 독특하게도 지역별로 다 다른 날짜에 선거를 치러요. 그런데 이 튀링겐이라는 지역에서 이 AfD라는 극단주의적인 정당이 33%의 득표율로 1위를 합니다. 그리고 작센에서도 2위를 하고요. 브란덴부르크에서도 3인당에 이어서 2위에 올라섭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이런 강경 우파, 이런 민족주의 정당의 위세가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자, 이 AfD라는 정당, 독일에서는 나치의 부활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오른쪽에 서 있는 아주 강경 우파 정당입니다. 튀링겐에서 1위를 이끈 그 베웨른 회케 AfD 튀링겐주 대표는 자, 이런 말을 해요. 나치 반성은 자학이다. 더 이상 사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민자는 침략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이 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이 독일 AfD가 처음 출발한 건 2013년 유로존 부채 위기 상황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에 이 남부 유럽 국가, 그러니까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연합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죠. 당시 유럽연합을 이끄던 대장 국가가 독일이었거든요. 독일인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우리의 세금을 일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남부 국가를 도와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불만이 막 일게 되죠. 그런 불만의 세력들을 모아서 창당까지 가게 된 정당이 바로 이 AfD의 시작입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받아들였던 난민,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 뺏겼다, 물가 올랐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런 민심이 결국 AfD의 표를 몰아준 것이죠. 특히 이 독일 국민들은 이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민심을 등에 업고 AfD가 야금야금 주류 정계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자, 어떤 성적을 거둘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AfD가 표를 휩쓴 지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튀링겐, 그리고 작센, 브란덴부르크 이런 지역이 구동독이에요. 그러니까 서독과 이 구동독의 어떤 경제적인 격차, 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진 데 대한 불만도 이번에 표심을 흔든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자, 이 AfD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강경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AfD를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X에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업로드한 지 10시간 만에 2,500만 명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연말에는 독일 매체 벨트 암 존탁이 또 이런 글을 남겨요. AfD가 독일의 마지막 희망이다. 자, 기고문을 싣습니다. 머스크는 3인당 소속의 독일 대통령을 반민주적 폭군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숄츠 독일 총리를 향해서는 무능한 멍청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숄츠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이 숄츠 총리의 3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11월 붕괴된 이후 다음 달 3일 조기 선거를 치를 예정이잖아요. 이 머스크의 AfD 지지 선언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모두가 예민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머스크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에 대해서는 심지어 뭐 연문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화기애매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멜로니 총리 역시 머스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비위를 맞추는 듯한 그런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특별한 혁신가다, 뭐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다른 진영에 섰다는 이유로 괴물 취급을 하는 이들을 보면 우스울 따름이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멜로니가 속한 이탈리아 형제들, 자, 이 당 역시 대표적인 강경 우파 정당으로 분류됩니다. 자, 머스크는 영국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민자 가정 출신 청소년이 벌인 흉기 난동으로 반이민 폭동이 벌어지자 영국에서 내전은 불가피하다, 내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요. 또 집권당인 노동당이 농지 상속의 일부 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완전히 스탈린식 독재로 가는 거냐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머스크가 유럽을 향해 강경 우파 지지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건 이들 정당이 트럼프의 강한 반이민자 정책과 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머스크가 지지를 표명한 독일 AfD 의원들이 이주민 수백만 명을 외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극단적인 이민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머스크는 한때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중도 우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특히 반이민자 정서가 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일부에서는 머스크가 자신의 그 SNS 회사 X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X가 영국과 또 유럽연합에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기존 정당을 통해서 막아낼 방법이 없자 새로운 정치 세력을 밀어준 뒤 규제를 피해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유야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 사례에서 보여준 그 머스크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은 뭐 국경을 넘어서도 결코 무시할 존재는 아닐 겁니다. 이제 선거를 앞둔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은 머스크의 손가락 끝에 긴장하는 시기가 온 걸까요? 자, 트럼프 성공에 과감히 베팅한 그의 다음 승부수는 뭐가 될까요? 지금까지 경제한방이었습니다.